일단 이 문제를 볼 때요, 그 관점이 안 바뀌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 보는 눈이 딱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지금 얘가 이 삼각형의 내부에 그려져 있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선분의 길이의 합이니까 이렇게 내부에 있으니까 바깥에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럼 밑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런 선들이 쫙 있을 텐데, 자, 이러면 이제 머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보는 첫 번째 눈이 뭐냐면요, 층층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게 층이 그어져 있는 것은 층별로 보셔야 돼요. 층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머리가 터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1층에 내부에 있는 성분은 하나죠. 2층에는 2개죠. 3층은 3개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 층별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로 문제가 쭉 나오거든요. 1층에는 요 뭐 직육면적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2층에는 또 요렇게 쌓아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또 요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림 그 안에 그림만 좀 잘 그려가지고 하긴 그럼 내가 뭐 그것까지 잘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쌓아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쌓아나갈 때, 자, 여기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층을 쌓았다라고 칩시다. 자, 보는 눈의 관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10층을 쌓을 때 이 사각형, 이 정육면체는 과연 몇 개가 필요하냐, 이제 이 따위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따위의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하나 갖고도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낼 수 있는데, 이것의 겉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겉넓이는 얼마냐? 그럼 여기 낀가져 있는 이 부분은 겉넓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뗀 게 아니니까 겉넓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 하나 갖고도 자, 정육면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겉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눈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층별로 자르셔야 돼요. 이게 군수열을 보는 눈이거든요. 자, 그럼 1층에는 몇 개 있지? 한 개가 있겠죠. 2층에는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3층에는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겠죠. 10층에는 10의 제곱개가 있겠죠. 이거를 다 뭐 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의 제곱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그마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하나의 관점을 갈게요. 이게 이제 분수열을 보는 눈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요거는 내가 이 개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겉넓이를 물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겉넓이다. 그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칠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겉넓이는 모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겉넓이는 지금 요거 위에 거, 이거, 뒤에 거 2개 이렇게 따질 건데, 밑에 거는 아니잖아요. 겉넓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밑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는 될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머리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쪽에서만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면을 보지 않고요, 한쪽 면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페인트를 막 직사광선을 쫙 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인트 칠이 여기 될 거고 여기 될 거고 여기가 되겠죠. 한쪽 면만 본단 말이에요. 자, 요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자, 이쪽 면에서 쐈다라고 칩시다. 자, 겉넓이 요게 하나의 다 1이라고 놓고요. 그럼 자, 이 넓이 얼마죠? 1이죠. 이 넓이는 얼마죠? 아니죠. 이쪽 면에서만 쏜다니까요. 2잖아요. 2개니까. 이쪽 면에서 쏘면 3이잖아요.
그럼 얘 시충을 쌌으면 여기가 10까지 왔겠죠. 이건 이쪽 면에서만 쏜 거예요. 그럼 이쪽 면에서 쏘면요. 똑같아요. 뒤쪽에서도요. 이쪽에서도요. 똑같죠. 그럼 곱하기 4 해버리죠. 자, 그럼 위에서 쐈어요. 위에서 쏘면요. 10의 제곱이죠. 밑에서 쐈어요. 똑같이. 네. 끝이에요. 요게 요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문제를 볼 때의 알고리즘이에요. 요 논리가 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건널리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서부터 자 층층이 쌓아나간다는 거랑 우리 한 분야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섞어볼게요. 지금 얘가 층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쪽만 오렌지색만 선을 그었죠.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쪽에서 쌓아나가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쪽에서 쌓아나가면 되죠. 보세요. 자, 오렌지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개수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삼면이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 녹색으로 쫙쫙 쌓아나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쌓아나갈 거 아니겠어요? 내부에 있는 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선으로 빨간색으로 쌓아나가면 이렇게 쌓아나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쌓아나가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내부에 있는 선은 다 된 거죠. 보는 눈이 이러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논리를 섞었죠? 한 층별로 따지는 거랑요. 층별로 따지는 거랑 그 다음에 면을 가지고 한쪽 면씩만 쳐다보란 말이에요. 한쪽 면씩만. 이렇게 봐야 이 문제가 쉽게 문제가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3면이니까요. 우리 한 면만 계산하면 돼요. 주황색만 계산을 하면 자, 1층에 있는 선의 개수는 1이죠. 2층에는 이 선의 선분의 길이는 2잖아요. 그 다음 선은 3일 거고요. 땡땡땡해서 마지막에 n일 텐데 이거는 뺐으니까 바로 전에 거니까 얘는 뭐겠어요? n-1이겠죠. 그래서 여기 n-1까지를 더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몇 면이 있냐면 한쪽 면, 두 쪽 면, 세 쪽 면 이렇게 해서 요것이 AN이 됩니다. 요 관점이 안 쌓이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겁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이 논리가 딱 익혀지면 무조건 이렇게 자르면 되네라고 생각하시면 은근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이제. 자, A에는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길이가 1인 삼각형이겠어요. 길이가 1인 삼각형이면 결국은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 이거. 이게 길이가 1인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아까 확률 통계하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정삼각형의 개수는 이랬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네. 거의 한 변의 길이가 2이네. 한 변의 길이가 3이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다 치고 일단. 자, 근데 그럼 여기 정삼각형의 개수도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서 보시란 말이에요. 1층에 정삼각형, 1층에 정삼각형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2층에 정삼각형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3층에 정삼각형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는 거죠? 이거 몇 층이에요? n층이죠. 그렇죠? n층에 몇 개 있겠어요? 2n-1개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357 했던 것 같다. 그지? n제곱이잖아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더라? 2분의 n-1 곱하기 n 됐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갈 테니까 여기다 3을 곱했을 거고요.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an분의 bn. 그럼 이 놈은 안 봐도 되고요. 3분의 2분의 요 놈이 위로 올라갈 테니까 얘는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그냥 계산은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래. 계산은 별거 아닌데 요거를 논리를 발상을 잡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세야겠다는 발상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순서에 맞춰서 조금 같은 논리로 갈게요. 자, 29번에 2번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29번에 2번 문제.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아까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자, 이점과 이점과 점의 개수를 꼭지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1층에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 있을 때 삼각형 하나 만들 때 몇 개 있어요? 이게 악마의 목소리예요. 이거 3이라고 생각하니까 악마의 목소리인 거예요. 여기 몇 개 있어요? 층별로 자르라는 것이 아직 몸에 안 배신 겁니다. A1을 뭐라고 놓으셔야 되냐면 1 더하기 2라고 놓으셔야 돼요. 그럼 A2는 뭐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야 돼요. 그래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친절한 거 아니에요. 악마의 목소리예요. 이거 자꾸 니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규칙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수열에서 식을 세울 때 이거는 규칙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1, 2, 3, 4로 규칙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 3, 4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게 등차 수열로 되도록 이걸 잡아 나가야 되지. 이걸 3개네, 6개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4개 거본 사람 있지? 10개네, A에 3은 10이네. 이렇게 하시는 순간에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수열을 푸는 법은 대차 수열이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그러면 A3은 뭐겠어요? 그러면 A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다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물어본 게 AN이죠?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면 AN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여기가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M 플러스 1까지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거랑 얘가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층별로 쌓아나가는 문제가 여기서 쭉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K에서 K가 M, 이게 M 플러스 1까지 가니까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차피 최고차니까요. 답은 2분의 1이겠죠. 극한은 겁나게 쉬워요. 극한의 계산은 겁나게 쉬운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마다 좀 논리들이 좀 있거든요. 자, 하나 더 갑니다. 발전 문제 빨간색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해보세요.
아, 이게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라는 게, 자, 성장 계획 개수할게요. 자, 1단계에 성장 계획 몇 개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순간에 힘들어져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2단계에 몇 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돼요. 3단계 몇 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돼요. 이 보는 눈이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보는 눈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냥. 자, 제가 세는 방식 보세요. 자, 첫 번째 정삼각형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할 거니까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성량 대비가 몇 개 있냐면요. 두 개 더하기 세 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할 거니까 두 번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 개 더하기 세 개 더하기 네 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할 거니까 두 번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돼요. 너무 발상이 천재적인가? 천재적인 거예요. 근데 얘를 보는 첫 번째 내가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요. 층별로 보는 눈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니네 그럼 첫 번째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이럴 거냐고요. N번째 어떻게 할 건데? 세 번째까지 간신히 쳤다고 쳐요.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어떻게 셀 건데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층으로 보세요. 무조건 층으로 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요.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할게요. 자, 여기는 층이 하나예요. 근데 이쪽도 있잖아요. 근데 얘랑 개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얘만 세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요렇게 세고 요렇게 셌어요. 그럼 여기에 두 개하고 세 개인데 이쪽으로 세면 두 개, 세 개가 되면 다 됐잖아요. 선을 그었을 때.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층층이 쌓여져 있을 때는요. 근데 사실은 아까 문제랑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자, 여기서 선분의 길이를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요거를 1층, 2층, 3층 해서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면이 세 면이니까요. 이쪽으로도 1층, 2층 요렇게 하나를 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층으로 셌던 거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얘가. 이 눈을 층으로 세버릇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셉니다. 1층, 1층, 2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셀 거라고요. 근데 1층에 두 개가 있고요. 2층에는 세 개가 있고요. 3층에는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규칙이 나와야. 근데 얘는 지금 이쪽 면으로 얘 세고 얘 셌으니까 이쪽 면으로 한 번씩만 더 세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얘 이거 셌으니까 이쪽으로 세주면 되는데 그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2를 해버리면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내가 풀어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야 되는 거지 삽질한 다음에 아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구나 가 익숙해져야 얘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래 여기까지 나왔으면 n번째까지는 당연하게 어떻게 해서 2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이 개수가 n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한 칸이고요. 두 칸이고요. 세 칸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2는 됐고요. 자, 요거는 시그마 k 플러스 1이어야 되지는 일시 늘어나니까 k는 1부터 n까지 갔겠죠?
자, 그럼 요거 해주면 요거 앞에 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일 거고요. 플러스 n일 건데 여기다 이제 2를 곱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것이 an이죠. 자, 그럼 b에는 여기에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라 그랬잖아요. 자, 1단계에서 정사각형의 개수 몇 개죠? 한 개죠? 자, 2단계부터입니다. 2단계에는 정사각형 몇 개 있어요? 1 플러스 2. 그렇죠. 1 플러스 2개가 있죠. 그럼 3단계에는 정사각형 몇 개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n단계가 됐을 때 정사각형의 개수는 1부터 n까지를 더해간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놈은 왜?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곱하기 4 때려놓고 나누기 때려주면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니까 요거는 됐고요. 안 봐도 되니까 됐고요. 답이 끝난 거죠. 요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층층이 쌓여있는 게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유제 28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는 좀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개수 잘 셌나 모르겠습니다. 자, 1단계 몇 개 있어요? 정사각형의 개수 1개죠? 2단계 몇 개 있어요? 2의 제곱계. 4개 아주 안 좋아요. 2의 제곱계. 이렇게 되겠죠. 3단계는 3의 제곱계예요. 그럼 n단계에서는 n 제곱계의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분해. 자, 꼭지점의 개수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몇 개가 있어요? 2 곱하기 2개. 얘는요? 3 곱하기 3개네요. 얘는요? 4 곱하기 4개네요. 그럼 n단계에서는요? 답은 뭐 끝났네요. 1이겠네요. 그죠? 네. 극한은 이거분의 이거 하는 거니까 게임 끝난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29번에 1번만 풀면 이 부분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한쪽으로만 늘어났네요. 자, 풀어봅시다. 1번. 29번에 1번.
자, 점의 개수부터 가겠습니다. 1단계에 여기 2개고 3개고 4개죠? 점만 따지면 그죠? 그럼 n번째에는 점이 몇 개겠어요? n 플러스 1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그것이 위아래 있으니까 2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요. 내가 왜 위만 셌을까요? 아래 거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옆에 거는요, 더하기 자, 그러면 요건 2배를 해줄 거고요. 여기는 1개고요. 그 다음에 2개를 해줄 거 2개고요. 여기는 3이었을 건데, 그럼 이제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이것까지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개가 더해질 거고, 여기다가는 3개가 더해질 거고요. 여기는 4개가 더해지겠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는 등차로 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4개인데 여기까지 센 걸 치고 나면 3개가 더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센 걸 치고 나면 3개가 더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점화식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점화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저 머릿속에 점화식도 보이거든요. 점화식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얘를 지금은 내가 세는 논리에 대한 연습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제가 세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규칙이 있는 것만 잡고 1, 2, 3, 4로 되는 거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 1이고 2단계 2개고 3단계 3개인데 그럼 n단계는 몇 개겠어요? n개겠죠? 근데 이 위아래니까 2개가 됐겠죠? 그럼 위아래는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1단계 2개고 2단계 3개고 3단계 4개니까 마지막 거는 뭐겠어요?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이걸 센 거죠. 선분의 길이, 총합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뭡니까?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거 다 더하라는 게 아니구나. 지금 n번째 거만 물어본 거죠? 네네. n번째 거니까 이렇게 더할 필요가 없네요. 쏘리. n 플러스 1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또 3n이네요. 예, n에 n 플러스 5를 2n 플러스 n 플러스 1이죠. 2n 플러스 n 플러스 1. 마지막이 지금2n이죠. 네네. 2n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n 플러스 1개 네. 이렇게 되겠네요. 점의 개수요? 점의 개수는 위아래 곱하는 거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첫 번째가 2개고, 그 다음 3개고, 4개고, n 플러스 1개겠네요. 곱하기 2 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요놈 분의 요놈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3분의 2가 답이 되면 끝나는 거죠. 합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발상이 잡히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눈이 한번 띄고 나면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쭉 다시 보시면서요. 층별로 나눠서 세버로 타시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갔어요, 이제. 자, 26쪽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먼저 드릴게요. 11번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는 토요일 날 수업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죽어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세 번째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길이죠. 그때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얼마죠? 2죠. 그러면 요거를 K라고 하면 여기 뭐겠어요? 2K가 됐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루트 5K가 돼야 되는 것까지 동의되세요? 자, 이건 아주 바닥바닥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N이 루트 5K니까 우리는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죠? K 값만 구해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 K 값이 뭐냐면 두 근의 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립을 해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n은 0이 됐겠죠? 자, 여기서 제가 그랬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건 당연하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n인 것도 당연하다. 그때 뭘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두 근의 차 기억하라 그랬죠. 이제 외우라 그랬죠. 두 근의 차 어떻게 되는 거지?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두 근의 차다. 그쵸? 기억나는 거죠? 자, a는 1일 테니까 1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n 요렇게 들어갔겠죠? 맞죠? 여기다가 뭘 곱하시면 됩니다. 루트 5를 곱하면 그놈이 an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4n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어차피 최고차만 볼 테니까요. 자, 얘 안 볼 거고 얘 안 볼 거잖아요. 루트 5는 약분돼 보니까 여기 루트 n 남았고 루트 n 약분해 보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값을 구하는 근의 공식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중에 어떤 식이 나오느냐면요. 그냥 BN이 이것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베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근 중에서 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요 차를 구하거나 합을 구하거나로 문제로 주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베타라고 놓고요. 뭐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뭐 루트 n 어쩌고가 이것의 극한값을 이렇게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뭘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의 공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실제로 여기가 막 t에 관련돼서 아주 더러운 식인데 이 근의 공식으로 실제로 이 근을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근의 공식까지 가야 되는지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풀리면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아주 지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케이스도 킬러 문항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욕 바가지로 하는데 이 개 XX 이래 하면서 근데 낸 걸 어떻게 해? 우리가 힘없으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31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할만할 것 같으니까 하나만 32번 문제 풀어갑시다. 자, 수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32번 문제.
됐죠?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n을 가지고 미지수 갖고 식 세우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요. 미적분에서는요, n 갖고 식 세우는 거는 거의 그냥 숫자로 놓는 것처럼 편안하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 이 점이 n, 2n 제곱이라는 건 됐고요. 기울기가 2n이니까 수직이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이 있으니까 n, 2n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인데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가 0일 때일 거 아니에요. y가 0 집어넣고 이렇게 식을 써놨습니다. 자, 분수 나올 때 그냥 거범식이나 양변에다 2n 곱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x는 됐고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으니까요. ln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의 n세제곱하면 답은 4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냥 n으로 대한 식, t로 관련된 식은 밥 먹듯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연습 하나만 하고 갑시다. 33번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됐죠?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고 답이 맞으셔야 돼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x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 n 겁내지 말고 그냥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두 점자의 거리니까 루트 때려놓고선 이렇게 쓰면 어차피 최고점만 쳐다볼 거니까 얘는 안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 개 없어져 버리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이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7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 이게 좀 되게 자, 36번 문제 하나 봅시다. 자, 36번 문제 가보세요.
이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네요. ACN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여기는 48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ACN의 길이는 루트를 써가지고요. n제곱 플러스 48의 제곱을 쓰시면 ACN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빼기 OC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n이 없겠죠. 분해 B1D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인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죠? 수능에서 삼각형 나오면 100% 뭐라고요? 닮은 거예요. 1대 x는 n대 48이잖아요. n분의 48이네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떤 능력을 키우셔야 되냐면요. 시키는 대로 천천히 가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 문제 한꺼번에 있고 지가 천재적으로 한꺼번에 아무 사람 쫙 문제 풀어야지 이런 건 수능에서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따라갈 줄 아셔야 돼요. 천천히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고 정보를 쭉 나열해 놓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런 식이니까 그대로 식을 따라서 잘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천천히 잘 읽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수식을 잘 맞춰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갖고 놓으시면 극한에서는요. 식만 세우면 그 다음부터 게임이 끝나요. 자, 이거는 차수가 같은데 빼기니까요. 여기다가는 루트 n제곱 플러스 48 플러스 n 하고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해서 되니까 48의 제곱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48 하나씩 약분해 주니까 여기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요 놈은 2n이가 될 테니까 그럼 n 약분하면 2분의 48이니까 답은 24 이렇게 떨어지겠죠. 계산까지 가면 계산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좀 익숙해지면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그럼 결국 키포인트가 뭐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 식만 잘 세우시면 게임은 끝나는 문제가 돼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n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식세 쫄지 말고요. 삼각형 나오면 닮았을 가능성이 겁나게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닮은 갖고 식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연습으로 보시고요. 쓱 넘어갔습니다. 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투에서도 사실은 한번 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문제를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0쪽으로 갔어요. 여기 있는 문제는 아예 다 푼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옳은 것 찾기를 볼 때는요, 저는 무조건 제일 먼저 뭘 보냐면요, 수렴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를 굉장히 중시해요. 수렴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를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억본에 보면 지금 AN과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나요? 없죠. AN과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AN과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똑같은 거예요. 수렴한다는 말이 있다. 근데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자, 근데 요 놈은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수렴하는 놈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렇죠? 자, 그러면 AN은 뭐가 될 거냐면요. CN 플러스 BN이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an 대신에 cn 플러스 bn으로 바꾸면 bn분의 여기가 bn 플러스 cn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cn은 뭐가 되는 거죠?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요 놈이 그러면 요 놈이 1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BN이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분수를 쓸 때는. BN이 0이 아니란 말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수가 될 때는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수가 수렴으로 해서 약분도 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둘 다 이거 뺐을 때 0이 돼. 근데 얘가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둘 다 0에 수렴하면 문제가 되는. BN이 0에 수렴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BN이 n분의 1 같이 0에 수렴해 버렸어요. 그럼 얘가 AN과 BN이 0에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AN도 만약에 n제곱분의 1 같이 0에 수렴을 해 버렸어요. 왜냐면 얘가 0에 수렴하면 얘도 0에 수렴해야만 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걸 하나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n분의 1이고 여기는 n제곱분의 1이 되면 약분역으로 하면 얘 n분의 1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0 나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뒤집어 버리면 무한대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얘가 n제곱이고 얘가 n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0에 이게 분모가 0에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 두 번째 거 보세요. 니은번 맞을까요? AN이 알파 수렴한다 그랬죠? 맞잖아요. 그죠? 알파 수렴하니까 당연히 수렴하니까 제곱하면 수렴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90%의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이것을 푸는 거예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BN이 베타면 리미트 AN하고 BN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이것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 단 베타는 0이 아니올 때만 나누기일 때만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90%의 문제로 푸는 거예요. 얘가 90%는 이겁니다. 나머지는 발레거든요. 나머지는 발레인데 자 일단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거를. 자 일단 지금 여기서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눈이 반짝반짝 띵기는 거예요. 얘는 수렴하는 거구나. 그러면 리미트 AN의 제곱이라고 했는 얘기는 AN 곱하기 AN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렴이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자, D급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고 수렴했잖아요. 리미트 AN 빼기 BN이 0이고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게요. an 빼기 bn이 0이고 할 때 저는 얘를 cn이라고 놔요. 그러면 리미트 cn은 0이고 그러면 an 빼기 bn이 cn인데 여기서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bn은 뭐가 되냐면 bn은 an 빼기 cn이 되죠. 그렇죠? 그럼 리미트 bn은 리미트 an 빼기 cn이 되는데 얘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잖아요. an은 알파에 수렴하는 거고 빼기 cn은 0에 수렴하는 거니까 답은 알파다가 맞는 거였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됐어요? 자, 확인 중에 37번이요. 자, 기억번요. 리미트 AN이 알파 눈이 번쩍 띄입니다. 리미트 BN이 베타 눈이 번쩍 띄입니다. 곱한 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기억번은 맞는 거죠. 자, 니은번이에요.
수열 AN과 BN이 수렴을 할 때, 자, AN보다 BN이 크면 AN의 극한값이 BN의 극한값이 더 크다. 틀렸죠. 이건 아마 수투하면서 내가 이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얘도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얘가 BN이고요. 얘가 AN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4로 갔을 때요. 어느 곳에서든 분명히 BN이 AN보다 크죠. 그렇죠? 그런데 얘도 이래갖고 이 극한 값이라는 것의 정의예요. 리미트 AN과 잘 보세요. 요게 안에 있을 때랑 이 값은 달라요. 이 값과 이 값은 다른 값이에요. 자,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요, 얘는 0에 가까운 애예요.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애예요. 얘는요, 0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극한 값의 정의인데요. 극한 값은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얘는 딱 단 한 수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극한 값은요, 딱 정해진 하나의 숫자예요. 자, n분의 1 갖고 갈게요. n분의 1로 갈게요. x분의 1에서 좀, 자, 1, 2, 3, 4, 5, 6, 7, 8, 9, 10, 땡땡땡땡 하죠, 그죠? 자, 그럼 요것이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놓고 보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요,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얘가 어딘가에 가까워지다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묻는 게 얘예요. 얘는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라고 해서 이 값을 다 계산하면 이것은 0이라고 하시는데 얘는 정말 0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애예요. 리미트 안에 있어요.